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출범 장애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만 듣던 또 여러 언론계의 선배님들을 한 자리,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원로분들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갖고 계신 자료보다 조금 축약된 버전으로 해서 제 발표를 드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가짜뉴스, 언론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 과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내용도 바로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가짜뉴스 문제,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실 가짜뉴스의 문제가 왜 언론의 문제인가 그 말씀을 드린 후, 그래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목차입니다. 일단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은 굉장히 오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틀린 보도, 흔히 우리가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가짜 뉴스라고 오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보도를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오보는 너무나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언론인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크고 작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를 수는 없고, 또 법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 자유는 매우 심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보도 또는 악의적 보도는 가짜뉴스인가, 사례를 굳이 들 필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도를, 특히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어떤 심각한 진영화 양상을 보이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쓰여지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요 앞서서 이루어졌던 발표에서 심지어는 팩트 체크 자체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자체를 팩트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도적 악의를 심지어는 품고 있는 보도를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상입니다만,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언론의 상태입니다만, 저런 또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단지 선택을 해서 특정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바로 그런 편향의 문제입니다. 그것과 가짜는 구분돼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심지어는 가짜 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지니는가. 우리 뉴스라면 떠올릴 수 있는 전형, 이를테면 신문 기사 또는 방송 뉴스, 이런 형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는 사실은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냥 꼭 뉴스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 정보들이 유통됩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짜 뉴스라는 현상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현상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짜 뉴스라고 부를 때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그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생겨납니다. 자, 그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 문제라는 것은 이건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 가짜 뉴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가 아니라 바로 질 낮은 보도, 무책임한 정치인의 발언 또는 근거 없는 루머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것이 위험한가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근데 뉴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마치 언론의 일종인 것처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논의할 때 자칫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침해까지는 위축시킬 그런 논의들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통계 이따가 이제 제 뒤에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발표, 국가 통계 은폐 조작, 그다음에 카더라 발언, 루머 괴담 문제가 많은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상존해 왔습니다. 항상 존재해 왔던 현상이고 때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사회적 소통 그 메시지 속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설사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언정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가장 나쁜 형태, 우리가 볼 때 저런 말은 퍼져서는 안 돼라는 그런 발언, 그런 보도조차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지?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저런 류의 그 잘못된 악의적 보도, 무책임한 카더라 발언, 루머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방법, 정부, 국가 권력에 의한 그런 그 제재를 강구하는 접근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언론 시민 행동과 같은 이 시민 단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는 그래서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질 낮은 카더라 내지 루머 내지 악의적 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악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 팩트 체크 서울대학교에 팩트 체크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런 잘못된 보도라든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그 팩트 체크하는 활동을 지금 7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팩트 체크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도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도 부정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신념을 유지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올해 초에
정말 의미 있는 그 기획 특집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도됐던 내용의 일부인데 뭐냐면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설문을 했더니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 66.4%가 그렇다. 실제로 어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동 뭐 사건 같은 거 아무리 반대되는 증거를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를 내밀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그래서 바로 그런 신념의 터대가 되는 잘못된 정보나 카더라 발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상식을 지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 이제 이 말을 뭐 그래도 사용하게 할 텐데 이 문제를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언론을 좀 더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대 에서 하고 있는 팩트 체크 활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팩트 체크를 누가 하냐면은 결국은 팩트 체크는 언론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들이야말로 끊임없이 수없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은 전혀 보도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가려내는 그 훈련을 오랜 기간 받은 언론인들이 그 훈련을 토대로 사실을 필터링 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역사적 장치입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그 언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 들어서 역사 고금을 불문하고 가짜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언론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언론의 문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가장 요약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전 세계 언론에 대한 전 세계라기보다는 이제 주요 국가들 한 40여 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을 얼마나 믿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꼴찌입니다. 여러 해를 조사했는데 계속 꼴찌하다가 어떤 때는 꼴찌해서 2등도 하다가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요 데이터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한 말씀은 안 하겠고 우리 한국의 여론 집중도 조사위원회라는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구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디어들의 영향력을 매해 굉장히 엄밀한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거에 따르면은 언론이 위기라고 하는데 뉴스 산업 자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것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뉴스 신문군입니다. 신문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그 방송 보도 쪽은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뉴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버 뉴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레거시 뉴스 미디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칙을 지키고 기본적으로 규범의 토대를 둔 그러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온 그 언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자면 언론 규범성의 위기입니다. 언론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줄이자면 신문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 잘 아는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미디어 영역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건 이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실 조금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는 무규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가짜 뉴스의 문제에 대응하는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진실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언론이라고 믿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언론의 미래가 있어야 사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런 흔히 가치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가치가 굉장히 큰 재화. 여기 뭐 경제학 하신 좀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를테면 교육. 그래서 우리 의무 교육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가치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내는 모든 내국세의 20%를 교부금으로 다 걷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 너무나 큰 가치제이기 때문에 소위 여러 가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건강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는 이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소위 주로 진보 영역에서 공격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간단히 줄여 저는 언론이 사회를 지켜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언론을 지킬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규범을 다시 재정립하고 강화하고 취재에 있어서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치와 규범을 보다 잘 지켜가는 그게 언론의 질입니다. 그걸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바른 언론 시민행동 같은 곳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필요 조건일지언정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충분 조건을 사회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유사 언론의 탈법적 행태에 대한 규율,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
정립, 그다음에 언론의 디지털 전환. 이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미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뒤에 있습니다만 공영방송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사 언론의 문제. 저는 이 유사 언론이 바로 언론의 경제적 토대를 허물고 이를테면 기업들 속된 말로 등을 치는 그런 그 약탈적 유사 경제지 문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혐오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로 이 허위 조작 그런 정보 퍼뜨리는 온상인 유튜브 완전 방치 상태입니다. 바로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엄정하게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제재 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 플랫폼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의 8, 9이 뭐 네이버라든가 또는 그 플랫폼 통해서 뉴스 봅니다. 근데 그 플랫폼 운영 누가 합니까? 네이버 사기업입니다. 언론의 규범, 가치를 세우려는 공공적 가치에 입각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기업이 이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 가치제를 그냥 운영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시스템이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뉴스가 사람들한테 제공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번째.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뉴스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시간 관계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게 왔습니다. 언론사들은 신문사를 예를 들면은 윤전기 채워놓고 프린트해서 그걸 배급해서 돌아가는 그런 미디어 시스템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상황 변화에 언론사들이 그래도 적응해야 한다. 좋습니다. 근데 적응을 할 수 있는 개별 언론사들은 뭐 영향력은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든 뭐 중앙이든 동아든 그 1년에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사회적 영향력은 큽니다만은 매출액으로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이미 그 투자한 코스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만드는 방식을 바꾸어라. 사람들이 이제 뉴스 소비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노력은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편집국 다 바꿨습니다. 요즘 신문사 가보시면 옛날 신문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사도 이제 온라인 디지털 편집 시스템으로 쓰고 편집합니다. 온라인 속보팀도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존의 신문을 만들던 방식의 연장이지 완전히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그런 혁신이 못 됩니다. 그 혁신을 할 능력이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 차원 영향력은 크지만 매우 가치가 있지만 기업 단위로 볼 때는 작은 그 개별 언론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다면 국가가 무엇을 해왔느냐? 진짜 푼돈 놀아주기 지원금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원금을 줬는데 아무 일도 저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뉴스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산학협력으로 그 R&D가 언론사에 들어가고 개별 언론사가 할 수 없는
바로 언론인들도 이제는 디지털 그 리터러시 필요하니까 그걸 계속 키워주고, 이를테면 수습 기자를 뽑으면 바로 그들을 맡아서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이제는 언론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방식이 이제 안 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기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진짜 이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로 거듭나게 하는 일종의 그런 전문화된 디지털 연수 기능 제공하고, 사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온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가 언론을 보호하는 온당한 방식인데 지금까지 안 해온 것입니다. 언론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그 상황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언론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혜 시비는 지원금 배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산학협력 체계 구축해서 바로 언론이 요구하는 혁신과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사회 중에서도 이런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게 대학입니다. 대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언론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한 언론을 지켜야 가짜 뉴스에 맞설 수 있고, 가짜 뉴스에 제대로 맞서야 이 사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해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